장기요양 등급 신청, 혹시 한 번에 통과하기 힘들다고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신청자 10명 중 3, 4명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과소평가돼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등급 하나로 매달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 주간 보호 같은 돌봄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지고 본인 부담금과 지원 금액 차이도 수십만 원 이상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상황인데도 준비가 부족하면 가족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돌봄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죠. 오늘은 이런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은 쉽게 말해 노인 돌봄 지원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처럼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뉘어 있고 점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신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3, 4등급은 일상생활 일부는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실제 판정을 받은 분들 중 4등급이 4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등급 23.8%입니다. 반대로 1등급은 전체의 4.2%에 불과합니다. 즉, 준비가 부족하면 기대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럼 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할까요? 주로 3가지 이유가 반복됩니다. 첫째는 서류 준비 미흡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는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인데 진료 기록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병명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이라는 한 줄로 끝나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등급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일상생활 기능평가 ADL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평가표에는 식사, 배변, 옷 갈아입기, 이동 능력 같은 세부 항목이 있는데 조사 시점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화장실 이동 시 항상 부축이 필요한 분도 조사관 앞에서는 괜찮다면서 혼자 일어나거나 잠시 버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산정됩니다. 셋째는 가정방문 조사 때 어르신 상태가 과소평가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낯선 조사관 앞에서 불편함을 드러내기보다 아직은 괜찮다는 식으로 의지를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평소 가족이 느끼는 불편함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실제보다 한두 단계 낮은 등급이 판정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바로 이 3가지가 한 번의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방문조사, 가족 진술, 사례 기록 이 4가지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먼저 의사 진단서 소견서입니다. 주치의에게 단순히 병명을 적어달라고 하기보다 구체적인 생활 불편 사례를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 곤란이라는 추상적 표현보다는 실내에서 5분 이상 서 있지 못하고 화장실 이동에도 항상 부축이 필요하다처럼 일상 속 불편을 숫자와 상황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면 판정위원회가 어르신의 상태를 훨씬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방문조사 대비입니다. 조사관이 오면 어르신들이 본능적으로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혼자 하려다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죠. 이때는 평소 하시던 모습 그대로 불편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일어나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조사관 앞에서도 부축을 받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가족 진술입니다. 조사 시간은 길어야 30분 남짓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생활 패턴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옆에서 보완 설명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식사 도중 자주 흘리신다라든지 약을 챙겨드려도 복용을 잊는 경우가 많다 같은 구체적 사례는 평가 점수에 직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케이스 기록하기입니다. 낙상사고, 기억 혼동, 약 복용 실수 같은 사례를 평소에 간단히 메모해 두었다가 함께 제출하면 큰 힘이 됩니다.
조사관이나 판정위원회 입장에서는 단순 진술보다는 날짜와 상황이 기록된 자료를 훨씬 신뢰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록이 추가된 경우 같은 상황에서도 등급이 한 단계 높게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진단서 소견서는 구체적으로, 조사에서는 있는 그대로, 가족은 적극적으로 설명, 사례는 기록으로 보강. 이 네 가지 전략이 합쳐질 때 한 번에 원하는 등급을 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서류를 대충 제출했다가 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재신청하면서 의사소견서에 일상 불편 사항을 자세히 담고 가족이 직접 기록을 첨부하자 4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주치의와 상의해 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가정은 조사 과정에서도 가족이 꼼꼼히 설명을 보완해 주어 2등급 판정을 한 번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준비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꾼 것입니다. 혹시라도 첫 신청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는 단순히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서류와 생활 기록을 보강해 내야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진단서에 보행 곤란만 적혀 있었다면 재신청 시에는 실내 이동 시에도 항상 부축 필요, 낙상 사고 2회 발생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판정은 단순히 병명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학적 상태, 일상생활 기능, 그리고 가족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의료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반복되는지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실제 상태보다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통 접수 후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가 나오지만 조사 일정이나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이라면 미리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장기요양 등급과 장애 등급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상황에 따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보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장애 등급으로 활동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제도가 겹치지 않고 보완적으로 적용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돌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조사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며 가족이 보완 설명을 해주고 사례 기록까지 챙기는 것이 통과 전략입니다. 이 네 가지를 준비하면 한 번에 원하는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기억하시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께 꼭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